자, 이분은요. 뽀얀 거탑을 초창기부터 애청하고 있는 골수 팬입니다. 듣기 시작할 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어느새 몇 년 차 직장인이 되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초창기부터 들어주신 왕팬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분의 걱정은 비만입니다. 예, 저희 뽀얀 거탑, 뽀탑 듣다가 비만 치료가 보험 적용된다는 뉴스를 듣고 또 여기에 문의를 해 주신 겁니다. 이분은 사실 대학생부터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셨대요. 1년 사이에 10kg 가까이 살이 쪘고 현재는 174에 95kg 정도의 몸무게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정부가 비만 치료에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들은 과연 체중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입증된 것들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보험 관련한 얘기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만 환자는 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두루두루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외과적 치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게 그 비만 관련 수술이에요. 제가 그거를 2월 말인가 기사를 한번 썼는데. 수술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회술, 절제술. 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이 기사를 쓰고 나서 회사 안에서도 좀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비만이신 분들 약간 살을 빼기 위해 수술할 수 있는 거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비만으로 인한 아주 심한 고도 비만이거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직 그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적용될 예정. 예. 뭐 BMI 40 이상이거나 BMI가 35 이상이면서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 같은 합병증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회하고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 과연 뭐 지금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 올해 말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어쨌든 계획은 11월, 뭐 12월 그때쯤 하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35 이하의 단순 비만이란 말이 이상한데 합병증 없는 그냥 좀 살집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제가 비만 지수 BMI 계산해보니까 31.38 나오네요. 네. 그럼 35 이하네요. 예, 그래서 95kg로 한 건가요? 네, 95kg로 했습니다. 현재 몸무게가 95kg 내외. 아마 이런 분들은 일단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분들 어떻게 비만 치료하면 좋을지는 제가 신 교수님께 뭐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간단하게 그 비만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도 비만, 특히 뭐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해야 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심한 분들은 식이나 운동이나 약물요법으로 한계가 있는 게 맞고, 지금까지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비만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그런 상황이고, 우회술, 절제술 같은 경우는 당뇨병 발병 한 5년 이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비만 수술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례자분도 그분 사실 의사신데 가족들이 막 반대 엄청나게 하셨대요. 20대 환자였거든요. 20대 비만 환자인데 그분이 의사고,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20대인데 수술을 결심했는데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만 수술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고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뭐 위밴드술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그런 인식이 생겼죠. 근데 뭐 이 수술이 뭐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또 내시경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위내시경 같은 거를 아예 그 위와 그 십이지장인가요? 그 연결 자체를
구조를 완전 바꾸는 거라서 그러니까 부작용 내지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고 우회술이라고 하면은 식도와 십이지장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이지장을 지나서 네. 장으로 소장의 일부 중간이 아니라 그 십이지장 지나고 난 쪽의 장과 네. 위의 일부를 연결하는 거죠. 아, 외과시구나, 맞다. 네. 그러면 십이지장을 지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빠져나온 거죠, 장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소화 단계 하나를 건너뛰는 거네요? 예를 들면 지방 그 소화를 주로 십이지장에서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패싱을 시켜가지고, 네. 많이 못 먹게. 보통 근데 이게 우회술도 있지만 밴드 수술하고 사실은 위의 일부를 절제해요. 그래서 위를 자체를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회술까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두 개를 다 이렇게 짬뽕을 하기도 하네요. 위 절제술과 우회술도 같이. 밴드술만 하기도 하고, 근데 밴드술만 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고도비만. 요즘에 위 밴드술은 너무 부작용도 많고 해서 네. 거의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엽 절제를 하죠.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볼록 주머니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없애서 잘라서 붙여버리죠, 이렇게. 한쪽을. 그러면 거의 장처럼 길게 만들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 위는 위인데 볼록하지 않은 위로 그래서 많이 못 먹게. 만드는구나. 예. 밴드술도 같죠. 밴드를 해가지고 많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목근육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끔 하죠. 아이고, 목근육?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의사입니다, 저. 그렇게 하여튼 위에 팽만감을 줄이고 적게 먹게끔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기술이죠. 네. 네. 신 교수님이 이 비만 관련해서는 권위자시잖아요. 30대 남성 비만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수준이죠.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그렇다고 찔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세울 거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목소리 너무 봄가랑 같아요. 그러게.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목소리에 홀려가지고 콘텐츠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요.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죠. 사실 저희 비만하는 사람들은 비만은 질병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하는 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료가 비급여죠. 진찰료도 환자 100% 부담, 약값도 환자 100% 부담. 고도 비만의 환자, 그러니까 수술에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도 처음에는 그 생활 습관 조절을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할 때 뭔가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비급여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하여튼간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뭔가 수술은 적응증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문케어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상담료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질환 또는 어떤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료에 대한 수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는 비만 워낙에 생활습관 병이잖아요. 결국에는 운동, 영양, 절주 뭐 다 포함되는 그런 두루두루 막 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교육 상담이네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예방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비만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료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단순 비만으로만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정말 진단명에 오베시티 하고서는 100% 환자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오셔갖고 혈액 검사하면은 고질, 이상지질혈증 있거나 콜레스테롤 문제 아니면 당뇨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꽤 많으시거든요. 또 그렇게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질병 상병 코드로 해가지고 또 보험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우선은 본인의 그런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있는지, 혹시 지방간은 없는지, 그래. 그런 것들을 체크업 해보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면 더더욱이 살 빼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아우, 그냥 쏙쏙 들어오네. 그 31, 32 정도 되는 분들은 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이요법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30이 좀 넘어가면 웬만한 것들이 잘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임 원장님이랑 저랑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좀 지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지쳐서 그런지 뭐 환자가 30 이상인 사람이 와서 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다가 역시 어렵네요라고 저는 그냥 포기하거든요. 좀. 그게 서전이랑 내과 진료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길게 수술을 못 합시다 가요. 이럴 수도 그냥 있고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저는 이게 좋은데 저는 끝까지 진짜 100kg 넘는 사람들도 100kg 미만을 떨어뜨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얼마나 집요하시다. 계속 유지돼요? 유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안 오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시 만약에 요현상에 와서 살이 찌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비만 진료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말 좋아져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다시 요요가 안 돼 포기하고 안 오시는 건지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거는 사실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그 추정을 좀 해봤더니 추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BMI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35, 뭐 초고도 비만이 35죠? 그 이번에 기준이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준이 40인지 30인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35. 이번에 좀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번에 제가 대한비만학회 충계학술대회에 가서 갔었어요? 이번에 그 발표하는 비만 자리? 스케일이 약간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 지수에서 25 이상을 한국인은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30부터를 1단계. 과체중 아니에요? 비만 과체중은 23에서 25 사이. 그래서 25에서 30인 사람이 1단계 비만이고요. 너무 거 아니에요? 막 30 이상의 사람이 2단계 비만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단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35 이상인 사람은 3단계 비만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비만이 1단계, 2단계로 있었는데 이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면서 35 이상이면은 3단계 비만으로 해가지고 초고도 비만이란 말은 틀린 거네요. 아니 초고도 비만이라는 말을 보통은 우리는 2단계 2단계? 이상의 막 35 이상이나 지금 아니죠. 남 기자가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었죠 원래. 남 기자가 얘기한 그 수술에 적응증 되는 그 기준이 초고도 비만이었던 거죠. 합병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만 지수가 너무 높거나. 그런데 그렇게 비만 스케일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비만 지수가 합병증이나 뭔가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한국인 데이터. 그래서 우선은 BMI 30 이상의 1단계, 2단계 좀 높은 비만 환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뭘 식이 조절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30, 35로 가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거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개콘에서 사실 살 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콘에서 뚱뚱한 연예인들 많이 살 빼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사실 뭐 개그감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김미진이라는 그쵸. 그 개그우먼 기억나네요. 예. 살 빠지고 아직도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살 빼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비만약에 의존해서 하면은 이거는 비만약 끊으면 다시 요요 오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 조절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누군가가 도와줄 거냐 했을 때 비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상담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오늘 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동반 질환들 있잖아요.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든지 비만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 다른 병을 동반해 있더라.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살을 빼는 경우도 있을 테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비만과 관련하여 같이 오는 질병들도 훨씬 더 무서운 걸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연 주신 이분 174cm에 95kg. 이분은 지금 간당간당하신 것 같아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 넘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생활 습관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험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새로운 개념의 다이어트 주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 하신 거 여기 지금 예. 말씀해 주시려고요? 그걸 써봤어요, 지금. 환자들한테 바로 적용해서 예. 한 10명 정도를 써봤거든요. 아직 뭐 효과를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이상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탄수화물, 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먹고 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 위주로 제가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결과가 좋으면 좀 알려드릴게요. 그 주사 기전이 뭐였죠? 그 당류 소화 그렇죠. 못하는 거였나요? 당 자체를 조절해서요. 식욕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면 저혈당은 막 먹게 되는 걸 찾잖아요. 그쵸. 당 떨어졌다고 하면서 막 네. 먹게 되죠. 그런 당을 좀 조절하면서 식욕이 억제되는 형태고 기본적으로 당에 의해서 오는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거든요. 그럼 원래 당뇨 약 아니었을까요? 원래 당뇨약을 서포트하는 약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비만에 관련된 특허를 이제 받으면서 한국에 지금 상륙을 했죠. 부작용 없는 좋은 약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그 여러 가지 먹는 정신과 약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약은 두통이 있거나 미식거리나 먹을 때 약간 조증처럼 기분이 좀 업되다가 끊으면 우울하게 확 빠지거든요. 살 빠지는 한약 같은 경우는 마황 써가지고 좀 문제가 그렇죠. 되고 염산 그러죠? 에페드릴은 마황 그 한약에 들어가 있는 마황 성분의 다이어트 성분은 지주막하 출혈 같이 좀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되는데 마황은 그 성분이 있고 또 이렇게 심기항진이라든지 좀 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벌렁벌렁거리고. 근데 이 주사는 그런 게 없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좀 특징이 생긴 거죠. 기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좀 좋은 개념 같아서. 지금 사연 주신 분 귀 쫑긋하고 막 귀 솔깃하고 난리 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생활 습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치료도 중요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분 부서 자체가 회식이 너무 잦다고 하시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직장 다니시면서 살이 찌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고, 예, 하루 일과가 패턴이 바뀌면서 생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내원하셔갖고 상담받고 나한테 맞는 약은 어떤 건지. 사실 회식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약을 먹으면 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또. 네, 네. 저도 먹고 있습니다. 가끔씩. 회식 그 주변으로. 그렇죠.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약 뭐 이런 거. 교수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네요. 예, 남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적용시켜볼 그렇죠. 예정이고 연말이 되더라도 건보 적용은 못 받으실 거고 일단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 다른 방법 생활습관 바꾸시고 대상도 초고도 비만의 좋지 동반 않을까. 질환이 같이 있는 네, 그 네. 대상이 지금 한정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좀 더 먹어서 이렇게 만들고 보험 그럴 사람 왜 그러세요? 있겠어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 분? 아니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사연 소개 그리고 건강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뽀얀거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뽀얀거탑이니까 타워 썼습니다. tower@sbs.co.kr입니다. 타워 @ sbs.co.kr 저희 메일 계정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